안녕하세요. 빠꼬의 DB스토리 빠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구독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 실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저희가 실습을 리스트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리스트에 이어서 튜플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숫자 자료형했고 리스트 했고 튜플이 되겠는데요. 튜플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잠깐 보자면 튜플은 데이터 값을 입력할 때 이게 소괄호를 넣고 데이터 각 요소마다는 콤마로 구분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튜플 안에 또 튜플을 넣을 수가 있고, 튜플 안에 데이터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와 다르게 튜플은 그 추가, 수정, 삭제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진 튜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직접 실습을 통해서 한번 값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해 놓은 상태고, 오늘도 이제 이어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튜플 형에 대해서 하게 될 거고요. 이걸 복사하고 실습을 구분하기 위해서 카피하고 붙여넣기 하고 여기다가 튜플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저희가 일단은 값을 한번 그 데이터를 정의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프리픽스로 변수명을 정할 때 제가 이제 앞에 프리픽스를 정하자고 했죠. 그래서 튜플의 약자 tpl이라고 저는 튜플을 정의했고요. 여기에 name이라고 한번 변수명을 가진 것을 만들고 여기에 소괄호를 하고 값을 1, 2, 3, 그 다음에 1, 2 여기에 AAA 그 다음에 BBB 하고 CCC라는 값을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튜플 안에 저는 이 5개의 값을 입력을 했고요. 한번 전체의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기 위해서 프린트문으로 출력문으로 이거를 tpl name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자, F5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 의해서 실행이 됐고요. 자, 마지막에 튜플형을 했고 찍었을 때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튜플에서 특정 값의 인덱스를 가진다고 했고 특정 인덱스의 값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죠. 프린트하고 tpl name의 인덱스 값을 몇 번째를 해볼까요? 네, 0. 인덱스는 항상 그 시작이 0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예.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인덱스 4번에 속한 값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죠. 짐작하건대 값은 이 값이 나와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네 번째 0, 1, 2, 3, 4번째이기 때문에 저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출력된 값이 CCC라는 걸 확인했고, 튜플에서도 인덱스가 먹는다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값을 해볼까요? 예, 튜플 안에 튜플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튜플 안에 튜플이라고 하고 요거를 카피를 하고 붙여넣기를 하고 이제 하고
튜플이 있는데 여기에 요거를 가로를 하고 튜플 안에 튜플을 집어넣는 사항을 한번 연출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값을 3, 4 하고 저렇게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죠. 그랬을 때 튜플 안에 튜플의 값도 1을 출력을 해볼게요.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출력을 해보죠. 자, 보시는 것 같이 튜플 안에 이 튜플 안에 요 튜플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인덱스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몇 번째 거를 0번째, 1번째, 2번째. 2번째 그럼 튜플에 이 묶음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 맞겠죠? 그래서 인덱스를 한번 이 네임의 인덱스의 두 번째 한번 0, 1, 2번째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인덱스 값을 출력했을 때 짐작되는 결과값은 요게 튜플이 두 번째 인덱스에 있는 튜플이 또 출력되는 게 확인이 되어야겠죠. 보시는 것 같이 두 번째 인덱스에 이 튜플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튜플에 또 재미난 기능이 있는데 튜플에도 연산이 되는 게 있어요. 연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 튜플이 더하기를 해보자는 거고 튜플에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고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네임을 했던 프린트 했던 이거를 한번 여기 이것과 두 번째 튜플 네임 첫 번째를 한번 더하기를 해볼게요. 더하기를 해봤을 때 저게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한번 출력을 해보죠. 자, 맨 마지막에 이제 더하기를 한 건데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그 뒤에 바로 문자열처럼 문자열 더하기처럼 뒤에 붙어서 튜플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곱하기 개념이 있는데 곱하기는 이 튜플에 들어가 있는 거를 동일한 값을 곱하기 2 한다고 하면 2개를 3을 한다면 3개를 동일한 값을 3번 세 번 곱하여 같은 값을 표현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곱하기 할 때는 별도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해야지 곱하기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걸 하고 곱하기 2를 해볼게요. 그렇다고 하면 짐작되는 값은 요 값이 사실 요 값이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온다고 가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프린트로 한번 출력을 해보죠. tpl 3을 출력할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1, 2, 3, 1, 2, AAA, BBB, CCC, 1, 2, AA, BBB, CCC가 두 번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튜플을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튜플을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하시고 이런 데이터 형식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튜플에 들어가 있는 개수, 이 개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개수를 확인하는 거는 그 명령어의 내장 명령어 함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length라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튜플의 길이 개수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를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우선은 튜플 네임에 있는 값이 이게 길이가 이제 되겠는데 이 명령어는 length의 길이의 length의
영어를 쓰고 있고요. 예, len이라는 걸 써서 내장 함수를 써서 이 값을 집어넣었을 때 len의 가로 안에 그 변수를 집어넣었을 때 이 변수가 가지는 그 길이를 개수를 확인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번 출력을 해보죠. 예, 이렇게 5가 나왔습니다. 즉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개수는 이 랭스는 그 인덱스의 개념하고 다릅니다. 랭스 길이는 1부터 시작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인덱스는 아까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덱스는 뭐부터 시작한다? 0부터 시작한다는 거를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튜플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 다음번에 설명할 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는 딕셔너리가 되겠는데 이 딕셔너리는 그 데이터 형식에서 가장 이제 많이 또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값을 지칭할 때 그 값을 지칭하는 키가 되는 값이 있고 그 키에 매핑되는 이제 value라는 값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값을 그 두 개의 쌍으로서 키와 value로 값을 저장하고 관리할 때는 이 딕셔너리라는 데이터 형식을 사용하면 아주 유용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딕셔너리 같은 경우 키 밸류 형식으로 갖는다고 얘기를 했고 얘는 중괄호를 쓰고 있다는 거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콤마로서 그 값을 구분하고 있다. 그 다음에 딕셔너리에는 추가 삭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밸류 값은 다양한 형태로 값이 올 수 있다. 즉 뭐냐면은 숫자도 올 수 있고 문자도 올 수 있다. 그리고 키도 역시 문자도 올 수 있고 숫자도 올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키는 유일해야 된다고 합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전에 봤을 때 이제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하나의 단어가 두 개, 세 개 뭐 동일한 게 재정의를 하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딕셔너리도 키 값으로서 유일한 값을 가지고 그 값을 가질 때 좀 특이한 것은 그 중복은 허용되지 않되 그 키는 그 첫 번째 것만 적용이 되되 중요한 거는 동일한 키의 밸류를 또 사용했을 때는 그 밸류 값의 마지막 값이 그 키의 값으로 정의돼요. 이거 좀 독특한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데이터를 처리할 때 뭐 이렇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케이스가 있다면 즉 뭐 키는 하나의 키를 갖는데 그 키에 이제 값이 여러 번 담기고 마지막 값으로 갖는 그런 어떤 그 데이터 구조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딕셔너리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세한 거는 한번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다시 실습으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네, 요걸 카피해서 그렇죠. 자, 이번에는 딕셔너리형이라고 하고 이어서 한번 자 변수를 딕셔너리의 프리픽스 약자로 dic라는 걸 하고 여기에 여기도 네임을 한번 정의를 해보죠. 자 네임을 정의를 할 때 네, 중괄호를 넣고 첫 번째는 제가 빠코라고 값을 입력하고 두 번째는 여기에 홍길동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서 좀 그 앞에 설명 안 드린 것 같은데 키와 밸류를 입력할 때는 그 키와 밸류의 구분자는 이렇게 콜론, 예, 콜론이라는 거를 쌍따옴표를 쌍따옴표가 아니라 이 콜론 땡땡이를 이용해서 그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콜론을 이용해 그 키와 밸류의 그 정의는 이 콜론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키 밸류와 그 다음 키 밸류 값을 구분하는 거는 콤마로 이루어진다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했다시피 뭐 다양한 데이터 형식이 올 수 있다고 했어요. 튜플 형식을 3, 4, 5 튜플 형식을 한번 넣어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4를 집어넣고 여기에는 튜플의 값을 뭐 3, 4, 5를 한번 입력해 보고 그 다음에
네, 일단 이렇게 입력해보고 한번 출력을 해보죠. 네, 출력을 프린트 문으로 해서 dic name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죠. 어떻게 값이 나오는지. 자, 출력을 했고 값은 동일하게 보시는 것과 같이 똑같은 값이 입력돼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앞서 우리가 설명했다시피 만약에 이 1번의 빠코라는 값을 뒤에다가 한 번 더 추가해 보자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번에는 빠코 1 값을 넣어보고 그 다음에 또 1을 또 넣어보고 여기에는 빠코 2라는 값을 넣어봤을 때 자, 이랬을 때에 과연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동일한 키 값이 있을 때 한번 출력을 다시 해보죠. 예, 출력을 했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보니까 헷갈리는데 자, 이걸 카피해서 이름을 한번 두 개를 만들어 보고 여기 1이라고 하고 위에 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1이라고 하고 위에서는 이 값을 지우고 위에는 원래의 값으로 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찍어보자는 비교를 해서 한번 출력해 보자는 거죠. 자, 그랬을 때는 제가 여기에는 첫 번째 빠코라고 입력했지만 뒤에 또 1이 인덱스가 나오고 1이 인덱스 나와요. 하지만 뒤에 더 1이 또 두 개 붙어서 출력되지는 않아요. 근데 특이한 거는 빠코라는 게 2가 찍혔다는 거죠. 즉 키는 하는데 값이 재정의 돼서 마지막 값이 들어갔다. 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딕셔너리에 이런 타입이 좀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데이터를 딕셔너리형을 이용해서 어떠한 값을 입력할 때 키는 하나인데 값을 계속 여러 번 입력해서 넣어야 되는 케이스 또는 그런 형식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데이터 형식을 넣었을 때 마지막 값이 저장되는 그런 형식으로서 또 쓸 수 있다는 것을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는 중복키 값을 넣었을 때고 자, 그 다음에는 이 딕셔너리를 표현하는 거에 이제 다양한 표현법이 있는데요. 지금 뭐냐면 프린트 문으로 출력을 할 때 이 네임을 하고 이 네임만 쳤을 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이 전체에 들어가 있는 키밸류 값이 다 나왔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키 값을만 확인하고 싶다 하면은 이 키스라는 거를 이용하면 내부 딕셔너리 하는 내부 함수를 이용하면 그 키만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키만 가져올 수 있다면 또 뭘 가져올 수 있겠어요? 네, 맞아요. 밸류만 값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물론 이제 똑같은 표현이긴 한데 여기에 이제 그 키와 밸류를 모두 같이 보는 아이템즈라는 것이 또 이런 것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는 키 값들만 가져오고 얘는 밸류 값들만 가져오고 얘는 딕셔너리에 있는 모든 정보를 가져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예,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 이제 딕셔너리에 이제 내장 함수를 표현하는 것처럼 딕의 키, 그 다음에 딕의 밸류, 딕의 아이템 형식으로 키 밸류, 단지 키 밸류는 아까 우리가 표현했던 요거의 자체, 그 내추럴한 자연적인 그 키 딕셔너리 안에 들어간 모든 값을 표현하는 거에 반면 이 딕 아이템은 이렇게 그 소괄호 안에 또 이렇게 값을 쌍으로 갖는 값을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딕셔너리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추가 또는 이제 그 제거 또는 수정 등을 할 수 있는데 우선은 딕셔너리에도 그 인덱스가 아니라 딕셔너리에도 특정 키에, 즉 특정 요 키에 속한 밸류를 얻어오는 기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인덱스의 개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얘는 인덱스에 대신 그 불러오고자 하는 값에 키 값을 넣으면 된다는 거죠. 자, 내가 1을 넣었다고 하면은 1에 속한 네, 1에 속한 값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어떤 거 있을까요? 네 번째라고 하는 네 번째로 한 값을 가져왔을 때 네 번째 값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특정 키의 값을 가져오는 것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보시는 것 같이 첫 번째의 그 키 값의 1의 키 값의 값은 밸류는 받고 그 다음에 문자 4의 값을 이 헛다운표가 있다는 거는 어떤 거지? 작은 따옴표가 있다는 거는 문자로 표현되고 문자 4에 들어간 이 튜플의 값은 3, 4, 5. 3, 4, 5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딕셔너리의 또 다른 기능으로서 추가 값을 추가하기인데 이 값은 그 딕셔너리의 그 추가라는 것은 항상 그 맨 뒤에 계속 추가로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값을 입력하는 방법은 딕셔너리의 그 변수에 이 대괄호 안에 여기 뭐가 들어간다? 네, 키가 되는 값이 되고 자 여기에 저는 5라고 숫자 6이라고 해보죠. 숫자 6이라고 하고 여기에 숫자 6에 딕셔너리 그 키 값의 6으로 들어가는 값은 뭐라고 할까요? 이제 문자로 한번 해볼게요. 둘리라는 값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딕셔너리를 한번 출력을 해보죠. 네, 이 출력을 할 때 이 아이템이라는 걸 이용해서 키밸류를 묶어서 보여주는 아이템을 이용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죠. 자, 그랬을 때 둘리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보시는 것 같이 둘리가 들어갔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값을 하나 더 추가해 볼 거예요. 즉 뭐냐면 과연 이 딕셔너리 안에서 이 숫자로 돼 있는 거에 혹시 무언가 그 정렬의 개념이 있을까? 즉 뭐냐면 그 순번에 의해서 정렬이 되는 게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배트맨이라는 걸 한번 입력했을 때 과연 배트맨은 그 6보다 앞에 들어갈 것인가 한번 보자는 거죠. 근데 결과는 보시는 것 같이 그렇지는 않다. 그 딕셔너리의 값이 항상 추가될 때는 어디 들어간다? 끝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값을 수정해 보자는 거죠. 키의 밸류 값을 수정해 보자는 거죠. 이것도 역시 딕셔너리에 키를 집어넣고 1번에 속한 키의 값을 빠코 마지막에 빠코라죠. 빠코가 돼 있죠. 이 빠코라는 거는 저는 뭘로 바꿀까요? 마이키라는 거를 한번 입력해 보죠. 마이키라는 값을 입력해 보고 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딕셔너리의 값을 또 출력을 해 보자는 거죠. 자, 1에 속한 키의 값의 밸류가 보시는 것 같이 마이키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키에 속한 값의 밸류 값이 들어가면 수정이 된다. 한거 보실 수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삭제라는 거를 해볼 텐데, 삭제는 이제 그 명령어라는 내장 명령어 그 delete의 약자의 대를 쓰는데, 이 대를 쓰고, 딕셔너리 그 변수의 몇 번째 1키에 속한 값을 삭제하고 싶어 라고 했고 저는 그 삭제된 거를 다시 한번 삭제 후에 한번 출력했을 때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마이키를 집어넣고 마이키의 값을 아예 키 값을 지워 보겠다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는 마이키가 빠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죠. 예, 보시는 것 같이 1번째에 마이키가 빠진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딕셔너리에 이제 기능이 있고,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거 이외에도 그 밖에 다양한 기능들이 이 변수의 내장 함수로서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기초 강의 이후에 딕셔너리 또는 뭐 튜플, 리스트, 뭐 기타 이제 다른 이제 변수 데이터 형식들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